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첫째는 오늘 나온 자료 대우건설이 매각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공시는 안 나왔죠? 네네, 공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 관련 코멘트 듣고 또 하나는 섹터 중에서 좀 부각을 받다가 쉬어가는 게 건설인데 네네. 의외로 건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그거 업데이트 좀 하고 네. 대우건설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네. 우선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보도 관련 코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조회 공시가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언론 보도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전달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어제 대우건설 주가와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도가 이제 두 가지로 혼재를 합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국내 뭐 PF와 SI가 입찰에 참여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와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은행 측에서 이제 매각을 뭐 부인했다라는 보도 두 가지가 혼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어제 하루 주가만 보셔도 장 초반에 엄청 오르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이제 뭐 조금밖에 안 오르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저도 뭐 어느 쪽이 팩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매각하는 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시기가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우건설이 순이익만 거의 80%가량 성장하는 되게 우량한 펀더멘탈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실적 호조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주택 부문에서 이제 고마진 사업인 주택에서 매출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 잠재 부실 대부분 다 종료된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LNG 같이 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올해 좋아지는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사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확인이 돼야, 그러니까 좋아질 거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아져야, 숫자로 표현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의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 연말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아마 시장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빠르다.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다이렉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KDB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KDB 인베스트먼트의 설립 목적 자체가 대우건설의 경영 정상화와 매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자료로도 그냥 한 줄로 짧게 매각 모멘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어떤 보도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이 회사가 언제든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약간 상기시켜 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매각이 되는 거라고 하면 보도자료상 지금 태핑되고 있는 매각가가 1.8조, 주당 8,500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하나도 고려가 안 된 매각가인 것 같아서 뭐 제가 대우건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매각가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경영권 프리미엄 한 3에서 5천억 고려하게 되면은 최소 매각가는 사실 2조는 무조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자료의 상 매각이 이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조금 부족한 거고, 제가 볼 때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건설주 안에서는 올해 이제 이익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주주 입장에서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전혀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실제 PEF 플러스 뭐 국내 건설사 SI가 이 매각을 진행을 한다라는 보도를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인수 주체와의 어떤 시너지 이런 걸 지금 시점에서 뭐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펀더멘탈이 너무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시점에서 뭐 이 매각이라는 거는 알파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보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최소한 트레이딩 바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우건설은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사실 건설주들을 좀 좋게 말을 했었잖아요. 정책
때문에 네. 최근에 좀 LH 사태 때문에 좀 뭔가 정책이 다 뒤처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약간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딜레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이제 건설주 주가 흐름부터 말씀드리면 연말 연초에 빡 이제 한번 올랐다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게 저희 그 2월 4일에 공급 대책 발표한 이후부터는 조금 재미 없었거든요. 뭐 플랫하거나 빠지거나 사실 오히려 좀 많이 빠졌었죠. 빠지다가 최근 한 몇 거래일 들어서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어떤 뭐 가능성 이런 거랑 무관하게 지금 주가가 약간 순환 매적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정책은 뭐 지금 이런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게 지금 뭐 가속화되기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럼 대형 건설주나 이런 게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계속 저희가 타이트하게 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민간의 어떤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다시금 또 주가에 들어오는 약간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주가는 안 좋은데 건설 쪽이. 이게 요새 종목을 시장에서 계속 찾다 보니까 저번에 썼던 그 자료가 이제 그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자료고 종목들이 좋아서 인테리어 주식들도 다 안 좋던데. 근데 이게 이제 듣고 나서도 안 사는 건가? 아니 빠졌다. 요새 장이 뭐 며칠 보면 올라 있고 또 며칠 보면 빠져 있고 이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 딴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의외로 건설업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시기적으로 우리 지금 얘기 좀 했었지만 네네. 뭘 사야 되냐 물어보면 다 괜찮아 보여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GS 건설이 제일 좋다. 네네. 그 다음에 뭐 아직 건설주 비중이 낮다면 ATSC 현대산업개발 사셔라. 네네네. 그리고 중소형에서 IS 동서가 더 좋다. 네. 뭐 이 정도 톤인가요, 계속? 네, 계속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제가 탑픽인 GS건설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계속 GS건설 탑픽이라 말씀을 대형건설주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유 비중상 원래 GS가 원래 있으셨던 분들 말고 새로 뭔가 대형건설주에 진입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건설사 안에서는 여전히 IS 동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실제 IS 동서는 최근 건설주 조정 받을 때에도 좀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형 건설주도 물론 좋은데 이 정책 모멘텀에 좀 비켜 있는 종목도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중소형주 기준으로 IS 동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뭐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조은혜 연구원이랑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김세련 연구원이. 내가 왜 이렇게 바쁘냐 했더니 힘들다고 밥 사달라고 그래서 바쁜 걸 알았어요.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감시합니까? 어떤 분은 막 왜 괴롭히냐고들 막 댓글 다시더라고. 근데 이제 하도 바쁜 것 같아서 궁금했다니까. 왜 이렇게 바쁘지? 건설주 그냥 그런데? 막 이런. 이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기관에서 이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을 내가 시장보다 펀드 매니저가 오버웨이트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중을 갖고 있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박살이 나니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종목을 계속 찾아보는 약간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자료가 저번에 종목 자료였다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우리 이승용 형은 새로 왔잖아요. 네. 가지고 자료를 썼는데 그 재미없는 통신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좀 팔아는 돼야겠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내가 이제 당신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크들 전화를 우리 주니어가 왔는데 내가 아주 똘똘하고 통신이요?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다들 이 얘기하더라. 통신하니까 그냥 무슨 그러니까 기존의 시니어들이 LG 플러스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쩌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붙여가지고 이 친구가 지주사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주사적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할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지금 시장 사람들이 종목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겠는 게 그러니까 첫날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뭐 정말 그런 거 있잖아. 썰렁하다. 망했다. 막 이랬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친구가 전화 어디 있었죠? 막 물어보고 무슨 말이냐면 종목 맞는 말입니다. 종목 찾기를 하다 보니까 싼 거. 네. 싸고 주변에 있는 거 아직 시세가 반영 안 된 거 왜 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찾고 있다면 아까 보니까
현산이 좀 그런 거 해당되는 거구나. 네. 예를 들어서 네. 현대산업과 말이야.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저번 이제 녹화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인테리어 관련된 자료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최근에 건설주 연말 연초에 이제 리레이팅 될 때 조금 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뭐 네. 대우건설은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냥 보도 자료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조혜공 씨가 아마 이게 어쨌든 매각을 하는 주체가 KDB 산업은행 쪽이니까 대우건설 쪽으로 조혜공 씨가 그냥 못 가는 건가 봐요. 그 구조적으로 대우건설이 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한 팩트 네. 전달해드렸고요. 건설 네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약간 짚어봤습니다. 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